조성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덥죠?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렇게 더운 날은 이게 태양을 분산화시킬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오프라인 것을 온라인으로 잡아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실 사람 같으면은 코인을 줘가지고 잡아올 수 있지만 태양은 통제가 안 되죠. 저는 겸임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임자를 빼는 걸 학교에서 싫어해요. 겸임교수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학교에서는 기술 투자를 원래 강의를 했었고 이번 학기부터는 블록체인과 투자를 강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꼭 해야 돼요. 겸임교수는. 그래서 제가 하는 다른 일은 여의도에서 이제 투자 자문사를 가지고 있고 올해 블록체인 일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투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펀드 매니저였었어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 2012년까지 있었는데 2012년도 우정사업본부가 관리를 하던 돈의 규모는 약 140조 원 정도가 되는 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투자 대상이 되는 돈은 약 100조 달러 정도 되는 돈이 이제 전체 투자 대상이었었죠. 근데 이제 크립토 세상으로 오니까 갑자기 그 100조 달러가 이제 300조 원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한 3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일을 하면서 꿈이 이 300조를 다시 100조 달러로 만드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꿈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ICO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고 그전에는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또는 ICO로 인한 왜곡이 좀 있어서 좀 더 큰 시각에서 블록체인을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얘기할 때 약간 분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분권화보다 지금 더 커다란 흐름, 큰 상위에 있는 흐름은 블록체인화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ICO를 보지만 ICO 프로젝트의 거의 반은 컨셉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는커녕 그냥 컨셉만 가지고 ICO를 하는 회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기니까 정책 당국은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의 역점에 둔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거래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들은 블록체인 관련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쪽 이 꼭지에서의 마지막은 리버스 ICO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ICO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해킹이잖아요. 거래소는 해킹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사실은 고객의 재산을 거래소에서 떼어놔가지고 보관하면 되지 않나라고 카스타디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들은 고객의 자산을 콜드 월렛에 보관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내부 직원이 고객의 자산을 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은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P2P 거래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제3자한테 맡기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커스타디랑 관련해가지고는 중대한 이슈가 거래의 편의성 면에서 볼 때는 P2P로 하면 할수록 불편해지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중앙 집중화를 하면 할수록 센트럴라이제이션 하면은 고객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라이제이션하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의 코스트 베네핏을 따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앞서서 코인베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P2P 거래소가 된다면 우리들한테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탈릭 테리는 중앙집중식인 거래소는 다 지옥에 가서 불타서 없어져 버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말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이제 코인베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속도로 과연 우리가 거래를 몇 건이나 할 수 있나요?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는 기술이 지나면 발전하면 해결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거래할 때 호가를 계속해서 바꾸잖아요. 거래가 안 되더라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그럼 P2P로 하면 그걸 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다빈치 코인을 사고 싶어요. 그럼 P2P 방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빈치 코인을 사고 싶으면 그럼 여기서 소리를 질러야 되나요? 나 다빈치 코인 갖고 있는 사람 누구죠? 아니면 모든 SNS에 다니면서 나 다빈치 코인 사고 싶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팔고 싶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시장이 생겼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라야만이 가장 파는 사람은 가장 비싸게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시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P2P 거래소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P2P 거래소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중앙 집중된 거래소들이에요. 그럼 거래량을 보면은 200배가 중앙 집중화된 데가 많아요. 이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나쁘고 바보고 잘못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당연히 거래소는 중앙 집중화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의 문제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는 상장을 하는데 돈을 받아요. 근데 이거 오늘 아무 분도 지금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상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자기들의 상장 요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들 여기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패널 세션을 지금이라도 앉아가지고 하고 싶어요. 당신들은 코인베드 상장 기준이 뭔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크고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일수록 더욱더 많은 상장 비용을 요구합니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연초, 작년 그랬을 때는 몇억 그랬다가 몇십억 그랬다가 요새는 뭐 30억, 50억, 100억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은 중앙 집중화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의 절차는 중앙 집중화가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걸 사업으로 입증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련해가지고는 중앙 집중화가 솔루션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분권화가 디센트럴라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객 자산의 보호는 거래의 편의성이랑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은 거래 그 자체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중앙 집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절차, 상장 승인 과정은 중앙 집중화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첫 번째였었고요. 블록체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이제 물어보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기술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은 어디죠? 가트너. 네, 갑자기 까먹었어요. 가트너의 자료를 저도 수업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가트너가 보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블록체인 시장이 규모가 약 50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2030년까지 3조 달러 정도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꿈은 이게 이제 100조 달러로 만드는 건데, 100조 달러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그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가트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ICO 통계를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ICO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 올해 5월달까지 ICO가 작년 전체 ICO 금액을 이미 증가한 속도로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10조 원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ICO가 처음 시작했던 2016년에는 ICO 프로젝트의 거의 대부분은 다 메인넷을 개발하는 기술 개발 경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메인넷 개발은 전체 프로젝트의 약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다양한 업종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변화죠. 기술이 아니고 이제는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만든 자료하고 비교해도 올해 얼마나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벤처 투자도 이제 ICO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ICO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타트업만 중심으로 ICO를 봤었다면 스타트업이 아닌 기존의 기업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ICO가 없는 블록체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까지도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전혀 반대로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기업들이 중앙 집중화된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거를 다 같이 보고서 이 시장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서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들부터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어떻게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버스 ICO라고 불리는 이제 ICO를 통해서 블록체인화하고 있는 것까지도 좀 분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에요. 아주 많은 투자는 아닌데 물론 VC 투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VC가 아닌 일반 기업에서 투자 1위는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구글, 오버스타, 시리뱅크, 골드만 이런 순서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 1, 2, 3, 4, 5위가 나와 있습니다. 애플이 1위인데 애플은 사실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는 특허를 등록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애플이 아무것도 실제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모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 3, 4위를 달리고 있는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회사는 사실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미 다 시작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만이 이제 가장 강력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큰 조직을 만들어서 ICO를 할 거라고 하는 소문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IBM, 오라클 이런 회사들도 이제 똑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 큰 회사들이 제공하는 걸 쓰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넘버원이 이제 AWS라고 불리는 이제 아마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미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BAS라고 얘기를 하죠.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또 다른 자이언트들입니다. 뭐 디즈니, 버라이전, 그 다음에 소니, 인텔 등등.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미 드래곤 체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다 인텔 같은 경우는 텐센트하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따왔습니다. 월마트가 9개의 푸드 컴퍼니들이랑 같이 모든 음식을 실시간으로 전 과정을 추적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시험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테스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지금 어떤 푸드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어서 됐는지 트래킹을 하는데 기존에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블록체인화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2초 만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BM이랑 같이 구축을 하고 있고 IBM은 사실 이런 거 말고 굉장히 많은 성공적인 그 블록체인 서비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가파라고 불리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이제 가파라고 불리는 큰 기업들이 있다면 중국에는 BAT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IT 회사들이에요. 근데 알리바바는 세계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텐센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인텔이랑 사업을 하는 등 하고 있고 바이두도 BAS 아까 얘기한 클라우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증권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안 찍으셔도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 자료는 항상 다 원본으로 드릴 테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재밌는 거는 이제 증권거래소들이 기존에 있는 증권거래소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진출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는 회사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뒷장에 나오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존의 증권 사업을 하는 예가 또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S, SK CNC, 그 다음에 LG CNS 이런 이제 전통적인 솔루션 회사들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회사들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나 M&A 한 사례들 있고, 작년에 넥슨이 코빗을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죠. 넥슨은 유럽에 있는 유럽 최초의 거래소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 성사됐는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 모제립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 솔루션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의료 관련된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넷도 그렇고요. 이것이 이제 리버스 ICO를 한 장으로 정리한 건데요. 사실 이거보다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잘 알려진 사례는 맨 아래줄에 있는 거죠. 그래서 SNS 커뮤니티인데 텔레그램이 이미 2조 원을 모았죠. 사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ICO를 통해가지고 2조 원을 모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아까 얘기한 대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라인이나 카카오는 ICO 한다고 했다가 이제 감독당국한테 되게 혼나고 나서 일단 조직만 만들어 놓은 상태지만, 사실이라도 저는 텔레그램 같은 모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프토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죠. 분야별로는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아까 말한 제일 처음에 태양을 어떻게 쪼갤까? 태양은 쪼갤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코인을 주면 주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분야가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좋고 데이터를 모으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야 많고, 유통 분야, 숙박, 음식, 보안, 엔터테인먼트, 헬스, 마일리지 서비스, 많은 항공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 현상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이제 증권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페이가 이건 은행이죠. 토큰페이가 은행의 지분 10%를 투자했고요. 바이낸스는 몰타에 은행을 설립한다고 얘기했어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승인이 났죠.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증권거래 허가를 얻었습니다. 업홀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증권 브로커지 라이센스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업들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 만족하지 않고 왜 중앙 집중화된 비즈니스를 하는 걸까요? 큰 의문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관련된 일을 하면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모든 거는 다 배경하고 모든 거 다 나쁘고 모든 거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신 같은 거죠.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근데 그게 맞는 걸까요? 저는 거기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중앙 집중화된 기업들은 분산화를 탈중앙화를 시도하고 있고, 블록체인들은 또 거꾸로 일부는 중앙 집중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중앙 집중화된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모델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했었고, 투자와 M&A를 하고 있고, 리버스 ICO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반대로 디센트럴라이즈된 그런 블록체인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M&A도 할 거로 생각이 되고,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사실상 중앙 집중화에 가까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돈을 많이 모은 그 블록체인 엔티티들이 그게 회사가 됐건 아니면 파운데이션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나 M&A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중앙 집중화된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두 번째 꿈이 있는데, 첫 번째 꿈은 아까 100조 달러 말씀드렸고, 두 번째 꿈은 서울을 세계 블록체인의 수도로 만드는 게 제가 꿈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새로운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경영자, 투자자, 기술자를 다 초대해서 자체적으로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되고 레이아웃을 보였는데 약 200개 정도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공간 디자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이미 저는 5월 24일날 굉장히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어요. 5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는 행사의 첫째 날은 여기 많이들 계신데 투자자와 크립토 펀드와 익스체인지 데이고, 세컨 데이는 메인넷끼리의 컴피티션을 벌일 거고, 세 번째는 프로젝트 컴피티션을 벌일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 고려대학교 PwC 함께 9월 달부터